네. 31번 문제입니다. 이건 2학년 문제입니다. 뒤섞어서 막 3학년 거 했다, 2학년 거 했다, 1학년 거 했다, 막 그러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영상 올라가는 순서는 그렇지만 제가 그 재생 목록에는 정리가 될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지금은 전과 달리 제가 이제 세로 모드로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패드나 이런 걸로 볼 때 좀 크게 볼 수 있게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이걸 바꿨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앞에 껍데기를 제가 예쁘게 붙였었는데, 그냥 요걸 껍데기를 요 크기를 몰라가지고 제가 각각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지금은 껍데기를 안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 이쁘지만 어쨌든 그 뭐 제가 원래 미감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예쁘다고 한다고 한들 뭐 그렇게 확 예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려니 하고 내용 위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자, when we get an unfavorable outcome,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안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in some ways 어떤 식으로든 the last thing we want to hear is the last thing we want to hear,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마지막 것, 듣고 싶은 마지막의 것. 이런 말투를 영어에서 쓰면은요, 이거는 하기 싫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내가 다른 얘기 다 들어도 이거는 마지막에 듣겠다. 즉,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안 듣고 싶다, 밀어놓고 싶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the last thing we want to hear 라는 뜻은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unfavorable한 outcome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이겁니다. 과정이 공정했다. 이 말은 듣고 싶지 않다. As outraging as the combination of an unfavorable outcome and an unfair process is. 여기 as 이런 식으로 문두에 딱 이렇게 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형용사가 박혀 있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요거는 although로 해석을 하세요. although처럼. 이러긴 하지만, 이럴지라도, 이렇게. 자, outraging, 분노 유발이죠. 뭐, 화를 내게 한다. rage가 분노죠. 격노. 근데 outrage는 바깥으로 화를 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게 하지만, 그러니까, the combination of an unfavorable outcome, 그러니까, 어, 나쁜 결과와 불공정한 과정의 조합은, 그러니까 앞에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쁜데, 과정이 불공정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화가 나긴 하지만, 그건 화를 유발시키긴 하지만, this combination, 이러한 조합은, 즉, 그러니까, unfavorable outcome과 unfair process라는 조합은 also brings with it, 그것과 함께 요걸 가져옵니다. brings with 이렇게 가로치시고요. 가져옵니다. brings with it a consolation prize. 위로 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위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화는 나지만 위로해 주는 측면이 있다. 이겁니다. 그 땡땡 그 위로해 주는 측면이 뭐냐 설명해 줄 테니까 가봅시다. The possibility of attributing the bad outcome to. 자, 수거는 꼭 외우라고 했죠. attribute A to B, A를 B 탓하다. A를 B 때문이라고 하다. 나쁜 결과가 something other than ourselves. 우리 말고, 자, other than도 꼭 암기해 두세요. 뭐뭐 이외에, 뭐뭐 말고. 자, 그렇게 암기를 해도 돼요. 뭐뭐 아닌 다른 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직역해서 해도 되는데, 그러면 생각을 두 번, 세 번 약간 이렇게 겹쳐서 하잖아요. 그게 약간 속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거로 그냥 외워놓으면, 이 블럭으로 외워놓으면, 이걸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더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something other than ourselves. 우리 말고 다른 것. 이런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확 읽을 수 있잖아요. 이외에라고 외워놓으면. 그죠? 우리 자신 이외에 어떤 것 탓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린다. 즉, 과정이 불공정했다 그러면 과정 탓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닐 수 있죠. 그죠? We may reassure ourselves.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reassure, 안심시키다. By believing that. 요걸 믿어서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Our bad outcome, 우리의 나쁜 결과는 had little to do with. 요런 것도 수거로 외워놓으세요. have something to do with. have 다음에 뭐 나오고 to do with 뭐 하면 관계 있다입니다. 근데 little은 부정어죠.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거죠. have little to do with. 요것도 아예 많이 나오니까 아예 표현을 외우세요. have little to do with 혹은 have nothing to do with 이렇게 말합니다. have nothing to do with, have little to do with 관계 없다. 자, 관계 없습니다. 우리와 관계 없는 것이고요. And everything to do with the unfair process. 이것도 보세요.
have랑 붙는 거예요. have everything to do with. 관계가 완전 얘랑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얘와 함께 하는 것이 모든 것이다. 얘와 함께 하는 것이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복잡해져요. 두 번, 세 번 뭔가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 단위 한 두세 개를 겹쳐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한 번에 외워놔 버리면 그냥 기억 단위 하나로 쭉 나가는 거잖아요. 모듈화 시키는 거예요, 공부는. 이게 영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국어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모듈을 만들어 놓는, 모듈이라는 건 어떤 한 블럭, 어떤 기억의 블럭, 학습의 블럭, 그걸 하나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have little to do with, have something to do with, have everything to do with. 알겠죠? 요건 부정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불공정한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너무 간결해지죠. 이렇게 해놓으면.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듈, 수거를 외워놓는 게 이렇게 급선무입니다. 여러분, 구문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그걸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chunking, 모듈화, modularization, 이겁니다. 자, if the process is fair, however, 하지만 만약에 과정이 공정했다고 한다면, you cannot nearly as easily, 거의 쉽게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남 탓하지 못할 겁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 결과를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말 뭐겠어요? externalize, 그죠? 외부화시키다. externalize가 말은 좀 어렵죠. 근데 말을 뭐 이렇게 어렵게 해요? 그냥 남 탓한다. 그렇게 하면 나는 이해하는데.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 탓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된 다음에 밑에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고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은 한국어로 할 때는 여러분이 진짜 다 똑똑이들인데 영어로 요게 들어가면 다 그렇게 똥멍충이가 돼버려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한국어로 훨씬 더 똑똑해요. 영어가 할 때 훨씬 더 멍충이가 됩니다. 영어 공부를 저도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안 돼요, 안 돼요. 왜냐? 모국어를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국어로 여기까지 정리가 됐다면, 이거를 남 탓하지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 보죠. 그러니까 여기 과정 탓을 하지 못하겠구나. 불공정한 과정 탓을 하지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 남 탓하지 못하겠구나. 요거를 마음속에 그런 말이 들어갈 것 같은데 하고 여기를 보면 결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아닌데. 결과를 다양하게 만들기 쉽지 않을 것. 아닌데. 결과를 생성하기? 왜 생성하기 힘들어요? 결과를 과대평가하기? 왜 과대평가를 해요? 그죠? 그러면 뭐냐? 결과를 남의 이유, 나 아닌, 여기 뭐죠? Something other than ourselves 하기 한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externalize, 외부화시키다. 남한테 떠넘기다. 여기서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externalize가 그 뜻이었어요. 원래 좀 외부화시킨다는 게 표현한다는 뜻으로도 본 적이 있고 뭐 다르게 많이 봤는데 이게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 뜻이 여기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보세요. 사전에 그런 뜻이 나와 있다. 그거를 미리 외워놔야 이걸 안다. 그게 아니에요. 나와 있는 거를 보고 미리 공부해 놔서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떻게 일일이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얘를 여기다 넣어 보세요. 넣어서 아까 여러분들이 가장 똑똑이일 때, 즉 모국어로 생각했을 때 얻었던 그 해답 있죠. 결과를 다른 나 말고 나 외에 타인 탓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은 여기 중에 뭐가 될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외부화 시키는 게 그러니까 외부화가 결과를 바깥으로 내놓는다는 거니까 내 안에 놓지 않고 인터널라이즈 하지 않고 바깥으로 내놓는다는 거니까 이게 남 탓한다는 거가 될 수도 있겠다. 요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원래 아까 전에 1학년 거 할 때는 이 뒤를 안 했는데 이건 마저 뒤를 할게요. We got what we got. 우리는 우리가 얻을 만한 것을 얻은 거다. 그죠? fair and square. 굉장히 공정하게. 요것도 수거예요. 사실은 이디옴입니다. fair and square는 형용사가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고 부사로 해석을 하세요. fair and square. 공정하게. 굉장히 공정하게. 완전 공정하게 우리가 받을 것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공정한 일이다. 그렇죠? When the process is fair, 만약에 과정이 공정하면 우리는 믿게 됩니다. 우리의 결과는 그럴만하다고 deserve. Our outcome is deserved. 그죠? 요거는 지금 여기서 나온 거 있죠? 여기서 나온 거는 여기 지금 빈칸에 들어갈 거에 반대 부분인 거예요. 대비되는 부분이죠. 그죠? 받을만 하다니까 남 탓하는 거랑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another way of saying that. 이렇게 말하는 다른 방식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렇게. 자, there must have been something about ourselves. 우리에 대해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What we did, 우리가 했던 일이든, or who we are, 우리 자신이든 자체든, that
cause the outcome. 그 결과를 일으킨 데에는 우리 자신의 뭔가가 있을 것이다. 우리 자신의 내 탓을 하는 거, 그죠? 요거랑 여기랑 지금 여기 if 여기 있죠? 여기랑 완벽하게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ourselves 잘못을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에 반대말이 여기 들어간다는 것도 요걸 통해 알 수 있죠. 이것도 고급 스킬입니다. 일종의. 대비는 좀 여러분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반복되는 거는 잘 찾는데 대비되는 거를 잘 못 찾는데 대비되는 게 굉장히 이게 동전의 뒷면을 보여줘서 앞면을 이게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들 그런 기법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것까지 안 가도 답을 맞출 수 있어요. 그죠? externalize. 자, 여기 externalize를 답을 선택해 주셨어야 됩니다. 만약 이 답 뜻을 이게 이 단어 뜻은 모호한데 하실지라도 그래도 얘를 골라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2학년 문제에서 이런 게 단어가 어려운 게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단어가 어렵지만 그 단어나 요 메시지가 뭐냐면 이 단어를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만 그냥 단순하게 외우고 있는 게 우선이 아니라 맥락 속의 의미로 완벽하게 그 속뜻까지 내 모국어로 완벽하게 내용을 이해까지 하는 것. 그것이 영어 공부의 올바른 방법이라는 걸 또 보여주는 샘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